안녕하세요 여러분, 뽀니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유난히 무덥고 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 여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 연꽃과 새를 담은 화절도의 연장선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때묻지 않고 맑게 피어나는 연꽃을 그리다 보니 문득 제 마음속에 가장 푸르고 시원하게 남아있는 아주 오래전 여름날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바쁘게 일하던 직장 동료 동생들과 아무 준비도 없이 대책 없이 떠났던 경기도 백운계곡 이야기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제 빛바랜 사진 접속 그 시절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눅눅한 더위는 잠시 쉬시고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쉬어가며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손가락을 꼽아 헤아리다 보면 어느새 양손이 모자라 마음이 아득해지는 아주 아늑하고도 찬란했던 청춘의 한 페이지. 스마트폰은커녕 삐삐조차도 기여하던 시절이었으니 우리가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단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서 만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늦여름의 초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공기에는 제법 선선한 기운이 섞여 있었지만 낮이 되면 이내 마지막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던 회사 동료이자 아끼는 동생들과 함께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여행을 위해 동서울 터미널로 모여들었습니다. 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어디론가 떠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있었고 퀴퀴한 매연 냄새와 버스 안내원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한데 뒤섞여 묘한 설렘을 자아냈습니다. 언니, 옷을 그것만 입고 온 거예요? 갈아입을 옷은요? 야, 오늘 당일치기잖아. 그리고 이따가 물가에서 놀다 보면 대충 햇볕에 다 말라. 걱정하지 마. 20대 한창 나이의 풋풋한 직장 선후배 5이 모였으니 터미널 대합실은 순식간에 우리의 조잘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변한 여벌 옷 한 벌 챙기지 않은 채 다들 몸에 착 붙는 예쁜 단벌 옷차림 그대였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그저 젊음이라는 든든한 외투를 입고 있었기에 옷이 적거나 몸이 고단해지는 것 따위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깡이었는지 그저 언니 동생하며 버스를 타고 서울을 벗어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는 터미널 매점에서 급하게 산 과자 몇 봉지와 음료수 그리고 빠지면 서운할 커다란 수박 한 통을 양손에 나누어 들었습니다. 그 묵직한 수박이 든 노끈이 손가락을 파고들어 뻘겋게 자국이 남는데도 누구 하나 힘들다고 징징대는 이가 없었습니다. 덩치가 커다란 시외버스에 올라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버스는 운전한 엔진 소리를 내며 경기도 포천의 백운계곡을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거친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우리들의 수다는 서울을 벗어나 초록빛 수풀이 우거진 외곽 도로로 접어들 때까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들어간 백운계곡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다행히 성수기가 조금 지난 늦여름이라 그런지 피서객들이 그리 많지 않아 고즈넉하고 딱 좋았습니다. 웅장한 바위들 사이로 맑고 차가운 계곡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흘렀고 머리 위로는 거대한 나무들이 천연 차양막처럼 짙은 초록색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와, 시원하다. 언니,
진짜 살 것 같아요. 우리는 계곡 깊숙한 곳, 물살이 잔잔하고 나무 그늘이 넓게 드리워진 명당자리 하나를 찾아 짐을 풀었습니다. 가져온 수박을 시원한 계곡물 흐르는 바위 틈바구니에 꾹꾹 눌러 담가두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신발을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뼈마디까지 시려오는 차가운 계곡물이 감촉에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이내 온몸으로 번지는 시원함에 다들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야! 물싸움이다! 누가 먼저 생각했는지도 모르게 사방으로 투명한 물줄기가 튀어올랐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서로에게 물장구를 치며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물놀이에 지치면 바위에 걸터 앉아 잘 익은 수박을 쪼개 먹었습니다. 입가에 빨간 수박즙을 묻혀가며 우적우적 씹어 삼키는 수박은 꿀맛보다 달콤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사각거리는 나뭇잎 소리,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우리들이 끊이질 않는 깔깔거림. 참으로 평화롭고 걱정 하나 없던 눈부신 청춘의 오후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조금씩 기울어갈 무렵 슬슬 짐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사 동생 한 명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동생 2명도 나도 같이 가! 하며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5명 중 3명이 계곡 이쪽 화장실로 자리를 비우게 된 것입니다. 물가에 남은 것은 나와 다른 동생 1명 단둘이었습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동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장난기 가득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야, 화장실 간 애들 오면 우리 멋지게 사진 찍자고 하고 물에 빠뜨리는 건 어때? 오, 대박. 언니 완전 재밌겠는데요? 근데 애들 3명이 한꺼번에 오면 어쩌죠? 우리가 힘으로 밀기엔 부족하잖아요. 일단 오늘 쓴 대로 한번 보자. 한 명씩 각계 격파하는 거야. 목소리를 낮춘 우리들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작당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내 손에는 그날의 추억을 담기 위한 소중한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필름 한 통 한 통에 귀하던 시절이었지만 이 완벽한 장난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아주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우리의 우려와 달리 하늘도 우리의 장난을 도우려했는지 화장실에 갔던 동생들은 셋이서 때로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숲길 사이로 먼저 발걸음을 재촉하는 동생의 모습이 보였고 그 뒤로 2번째, 3번째 동생이 약간의 간격을 둔 채 털레털레 걸어오고 있었는 것이 아닙니까? 야, 잘됐다. 진행. 우리는 속으로 퀴즈를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동생에게 우리는 눈짓을 보내며 재빨리 아군으로 포섭했습니다. 야, 우리 저기 물속에서 멋지게 포즈 잡고 사진을 찍자. 이따 마지막에 오는 애 양옆에 서서 타이밍 맞춰 밀어버리자. 상황을 파악한 동생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동생 역시 우리의 완벽한 바람잡이 역할에 넘어가 자연스럽게 공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타깃은 단 1명, 저 멀리서 아무것도 모른 채 터벅터벅 여유롭게 걸어오고 있는 마지막 동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물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릎 정도까지 올라오는 투명한 물 위에서 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거나 포즈를 취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생을 향해 일제히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빨리 와. 지금 해질녘이라 사진 진짜 예쁘게 나와. 빨리. 필름 얼마 안 남았어. 얼른 들어와서 가운데서. 주변이 시끄러워지자 마지막 동생은 정신 하나도 없는 듯 알았어요. 가요.
하며 급하게 물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동생을 대형의 가장 정중한, 가장 취약한 명단 자리에 세웠습니다. 동생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카메라를 튼 나를 바라보며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옆에선 공범 동생들은 이미 손바닥에 힘을 잔뜩 준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뷰파인더 너머로 동생들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절 사진을 찍을 때면 누구나 외치던 불문율과도 같은 구호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풍덩! 셋이라는 비명 같은 소리침과 동시에 마지막 동생이 양옆과 뒤에 있던 동생들의 손이 일제히 그 동생의 등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어설프게 중심을 잡으려던 동생은 와! 언니! 소리를 내며 그대로 차가운 계곡물 속으로 사정없이 꼬꾸라졌습니다. 거대한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물속에 빠진 동생의 젖은 머리카락과 당황한 얼굴이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장난을 숨죽여 지켜보던 주변의 풍경이 멈춘 듯 하더니 이내 폭발적인 울음소리가 계곡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인근 바위 그늘에서 돗자리를 펴고 여유를 즐기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옆 텐트의 젊은 남녀들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저 아가씨들 장난치는 것 좀 봐. 다행히 짓궂은 장난에도 물에 빠진 동생은 화를 내기는커녕 제 몰골이 우스운지 물을 쓸어내며 아, 언니들 진짜 너무해 하면서도 마음껏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가득한 계곡 한가운데서 밀었던 동생들도 중심을 잃고 줄줄이 물속으로 같이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나만 빠질 수 없지 하는 동생의 물귀신 작전으로 결국 저를 제외한 4명 모두가 생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물론 저는 카메라를 지켜야 한다는 아주 막중하고도 적당한 핑계가 있었기에 한 걸음 뒤에서 셔터만 누르며 그 모든 피해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동생들아, 이제야 고백하지마. 미안해. 카메라 렌즈 속에 담긴 온통 물에 젖어 서로를 껴안고 웃느라 정신없던 그 시절 우리들의 얼굴을 은 그 어떤 명화보다도 푸르고 눈부셨습니다. 생쥐꼴이 된 채로 한바탕 더 물놀이를 즐기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탓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았을 때는 이미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챙겨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나갔지만 허탈하게도 우리가 타고 가야 할 서울행 정기 시외버스는 이미 야속하게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어떡해, 버스 끊겼나봐요. 언니, 우리 이제 서울 어떻게 가요? 옷은 아직 채 마르지 않아 몸을 움직일 때마다 눅눅하고 축축한 한기가 웅크려들었고 다들 짐을 정리하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몇십 년 전의 시골 계곡길은 지금처럼 가로등이 밝거나 택시를 쉽게 부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20대 아가씨 5명의 마음속에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길이 막막해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 평상에서 짐을 정리하며 우리를 구경하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우리의 대화를 들으셨는지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아가씨들 왜 그리 걱정들을 해. 저기 주차장 좀 봐봐. 오늘 놀러 온 관광버스가 저렇게 무지하게 서있구만. 거기에 빈자리도 많어. 아주머니의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돌리니 정말로 주차장 한편에 거대한 대형 관광버스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기 기사 아저씨들한테 가서 사정 얘기하고 서울까지만 태워달라고 해봐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 기사 아저씨들이 흔쾌히 타라고 자리를 내어줄 거야. 만약에 미안하면 버스비 정도나 담뱃값만 드려도 되고
뒷차 본점인데 얼른 가서 한번 물어봐요. 혼자였거나 둘이었다면 부끄러워서 혹은 무서워서 감히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는 방금 전까지 물속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든든한 동생들이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뭉치면 무서울 게 없던 청춘의 깡이랄까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주차장에 서 계시던 기사님 한 분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기사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서울 가는 버스를 놓쳐서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서울까지만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차비는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젖은 머리와 애처로운 눈빛을 번갈아 보시던 기사님은 껄껄 웃으시더니 아주 흔쾌히 버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차비는 무슨 차비. 어차피 서울로 가는 차들인데 다른 승객들도 뭐라고 안 하셔. 얼른 타요, 타. 돈도 받지 않으시고 선뜻 자리를 내어주신 기사님의 따뜻한 정 덕분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커다란 관광버스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넓디 넓은 버스의 맨 뒷좌석에 우리 5명은 쪼르르 옆으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덜 마른 옷차림이었지만 버스 안의 온기와 안도감 덕분에 몸이 노곤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기분 좋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책 없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하루 여행이었지만 그 기가 막힌 대형 버스 맨 뒷자리는 세상 그 어떤 고급 침대보다도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저도 그때 그 장난기 가득했던 동생들도 모두 나이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더라도 발에 모래에 묻으면 딱히 괜찮다. 물에 들어가면 못 버린다 라며 그저 멀찍이 떨어진 평상이나 카페에 앉아 물끄러미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가 더러우는 평범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오랜만에 그 시절 동생들을 만나 찻잔을 기울일 때면 어김없이 이야기의 존착지는 그해 늦여름의 백운 계곡으로 흘러갑니다. 언니, 그때 저 화장실 갔을 때요. 저 밀었던 거 기억나요? 저 진짜 배신금 들었어요. 미안해. 야, 근데 너 그때 물에 빠질 때 말이야. 표정이 진짜 예술이었어. 너의 몸이 정말로 붕 떠서 물속으로 쑥 들어갔거든.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내가 사진 찍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때의 이야기를 꺼낼 때면 우리들의 얼굴에는 신기하게도 20대 그 시절의 맑고 쾌활한 미소가 다시금 차오릅니다. 덤불로 무슨 깡과 용기로 그렇게 대책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관광버스를 얻어 탔었는지 지금의 눈을 보면 참으로 무모하고 철없는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모함이야말로 오직 청춘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자 프리즘이 아니었을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날의 찬란했던 햇살과 시원한 물소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머릿속 사진첩에 가장 선명한 색채로 남아 지친 일상을 위로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빛바랜 추억의 글을 매듭 지으며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또 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흘러 제 기억 속에는 그날의 기사님 얼굴은 아련하게 흐려져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젊은 날 길을 잃고 서성이던 이쁜 아가씨 5명을 기꺼이 품어주시고 차비조차 사용하시며 서울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던 그 기사님의 넉넉하고 따뜻했던 미소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온기로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늦게나마 지면을 빌려 그날 우리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셨던 기사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얀 화선지 위에 붓을 들어 꽃들과 새를 그리고 푸른 나무 그늘을 그려 넣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민화와 산수화 속 풍경은 어쩌면 몇십 년 전 백운 계곡에서 동생들과 함께 터뜨렸던 우리들의 마르지 않는 웃음소리,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났던 따스한 정,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여름날의 추억과 인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도 잊지 못할 푸른 여름날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는 더 맑고 고요한 그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뽀니였습니다.